수학원의 마지막 단원은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 시그마라고 하는 단원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이게 옛날에는 잘라져 있었는데 올해는 합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덩치가 큰데 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방에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뭐 시그마라는 기호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기호가 우리가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긴 한데 SN이라는 기호도 원래 있긴 있잖아요.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그거 말고 이 시그마로 썼을 때 더 편한 건 뭐냐면 이제 뭐 꼭 첫 번째 항부터 출발 안 해도 되고요. 또 어떤 수열을 더할 건지 A 수열인지 B 수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게 뭐랄까 조금 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시그마의 성질부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새로운 기호가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인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 마음껏 찢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라고 쓰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더하기니까. 이건 A1 더하기 B1,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해서 AN 더하기 BN까지를 더하겠다라는 게 좌변이라면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더하는 거랑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N까지 더한 것을 한 방에 더하겠다 그 얘기인데 당연히 상관없지, 그죠? 더하는 건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당연히 성립해요. 그죠? 거기에 뭐 실수배 하는 거 이런 거 다 성립한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하는 거 빼는 건 되지만 곱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써 있는 건 다 더하는 거 빼는 거 된다고만 써 있는데 사실은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미리 땡겨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더하기 1에 뭐 2k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이거 따로 구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k 더하기 1이랑 2k 더하기 1이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시그마 따로따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전개한다. 그죠? 전개해서 그 다음 더하기 빼기로 연결시킨 다음에 뭘 따로따로 뭘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건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다? 그냥 전개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산수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뒤에 그냥 실수 더하는 거 있죠. 요거는 K랑 상관없는 어떤 문자. K랑 상관없는 녀석이 온다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일 때 얘는 변함없이 C일 거기 때문에 그냥 C를 N번 더하는 거와 같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그렇게 크게 대단한 얘기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요. 넘어가기 전에 뭐 예제 하나는 풀어보고 갈까요? 옆에 있으니까 예제는 풀고 가죠. 보시면 예제 1번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AK가 10이고요. 시그마 1에서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2AK가 30이래요. 이걸 쳐다보고 뭐 인수분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그마 뒤에 곱하기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얘가 30이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시그마를 따로따로 쪼개서 이렇게 쪼개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얘가 12래매. 얘가 12라고요. 24네 넘어가면 54네. 얘가 54구나. 이렇게 찾아지는 거라고. 그치? 그 다음 물어보고 있는 건 얘인데 얘도 봐요. 이거의 제곱이잖아. 제곱이라는 건 곱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전개해야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4ak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럼 시그마에 ak의 제곱이야 54고요. 시그마에 ak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더하기 4는 k랑 상관없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40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 산수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유제도 거의 말로만 해도 되는 수준이죠. 첫 번째 거 보시면 1에서부터 5까지 AK 더하기 2가 20이래요. 그럼 시그마 AK는 얼마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는 요거는 1에서부터 5까지 2니까 10이에요. 2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얘가 10이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K가 1에서부터 5까지 B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인데 1에서 5까지 1이니까 이건 5인 거잖아요. 넘어가면 8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10이랑 2 곱하기 8 해서 16을 더하시면 26이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겠지. 그쵸? 유제 2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A8의 값을 구하세요. 예요. 자, 이거 이제 이 기호를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1에서부터 10까지 AK에서 1에서부터 7까지 AK를 빼겠대. 이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7번째 항까지예요. 그걸 빼면 누가 남는 거야? 8번째 항이 남고 9번째 항이 남고 10번째 항이 남아요. 이렇게 3개가 남을 거라고. 그렇지? 얘가 51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맞죠?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7번째 항 뺄 거니까 8, 90 남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라고 그랬냐면 등차 수열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A9가 얼마야? 3으로 나누면 17이다. 그 얘기라고요. 등차 중항이니까 3으로 나누면 A9가 17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가 1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앞 단원에서 했던 등차 중앙도 이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교과서가 해주고 싶은 얘기 이건인데 우리가 참고로 여기다 쓸까요?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요 순서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배우는 건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합, 그죠? 평균 곱하기 개수.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중앙 평균에다가 개수 곱하는 거.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일정한 숫자들을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 걔는 양변에 똑같이 그 r을 곱한 다음에 빼서 뭔가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공식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거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시그마 뒤에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 더하기 1. 이거 쳐다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2K 더하기 1?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차 함수잖아. K에 관한 1차 함수잖아요. 이건 등차 수열이야. 시그마 뒤에 얘가 왔는데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런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첫 번째 항은 뭐야? 3이야. 마지막 항은 누구야? n이야. 2n 더하기 1이야. 반 나누고요. 항의 개수 n개 곱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시그마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왔어.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등비수열이야. K가 지수에 있잖아요.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초항이 얼마야? 1 대입하면 1이네요. 공비 얼마야? K 밑에 2가 들었잖아요. 공비 2예요. 항의 개수 몇 개? n개. 이거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시그마 뒤에 등차가 오면 등차 합으로 구하시면 되고 시그마 뒤에 등비가 오면 등비 합으로 구하면 돼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야기했다고요. 1차 함수면 등차 수열이고 지수 함수면 등비 수열이라고.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이런 녀석들을 보겠다는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A 더하기 2K 뭐 이런 것들. 아, 이거 너무 만든 것 같잖아. 에이, 그래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렇다고 안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이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전개할 거라고요. 전개해보면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n 세제곱만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요거. 그러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n 세제곱이라는 게 3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n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 볼 거거든요. 1부터 넣어 보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2 넣으면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이에요. 그쵸? 해서 마지막은 n까지 넣을 거니까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 제곱 3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걸 다 뭐 하면 되냐면 순서대로 싹 더한다고요. 그럼 좌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소거가 되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소거가 되고요. 4도 소거가 돼서 n까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남을 거냐면 좌변에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남아요. 요 끝에 요거 하나 남아 있으니까 우변엔 누가 되냐면 여기 3으로 묶어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한 게 되거든요.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까지 더한 거. 더하기 3 곱하기 이거는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n이니까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1이 n개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시그마 표시가 두 개 있잖아요. 요 녀석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건 k에 관한 1차 함수거든.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이거. 이게 왜냐면 이거 초항이 1이고요. 마지막 항이 n이고 나누기 2하고 곱하기 n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요. 1에서부터 n까지 순서대로 더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조금 예쁘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n 더하기 1 나누기 2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로 n에 관한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남는 건 얘만 남고요.
이거 뭐 다 n에 관한 식, 얘도 n에 관한 식, 얘도 n에 관한 식 다 넘겨가지고 전개 싹 하시고 다시 인수분해 싹 할 거예요. 그러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건 누가 된다?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굳이 해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아마 그리고 제가 뭐 2학년 때 내신 할 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해보라고 한다고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안 해봐도 돼. 외워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것도 외우는 요령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시그마 k는 2분의 n 요 n이에요. 그거보다 1 큰 숫자 오면 되고요. k 제곱은 6분의 이거 6은 그냥 다짜고짜 외우셔야 돼요. 6분의 지수에 보면 n 요거보다 1 큰 거예요. n 더하기 1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한 거예요. 2n 더하기 1 6분의 n 1 큰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외우세요. n에다 뭘 숫자 같은 걸 집어넣어서 산수할 생각을 하거나 이런데 미지수가 오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냥 n 하나 큰 거 앞에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저 녀석이 되고요. 세 번째로 시그마 k 세제곱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하거든요. n 더하기 1의 4제곱 가지고 전개해서 쑥 해보시면 되는데 얘는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이건 저도 안 해봤어요. 귀찮아가지고요.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요거 위에 있는 거 완전 제곱한 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지. 그쵸? 그래서 저 녀석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거 의문을 가졌던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따로 계산하면 되고 2 곱하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라고 따로 계산하면 된다. 얘는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얘는 2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1. 해서 합치면 뭔가 예쁜 녀석이 나오겠지. 그쵸? 근데 이 유도하는 과정 귀찮지만 다 썼어요. 할 거 많은데 다 썼거든. 왜냐하면 얘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이에요.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게 뭐다?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연쇄소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사실상 공식이긴 한데 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뭘 갖다 썼냐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에서 n의 세제곱을 뺐어요. 거기에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집어넣었거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싹 다 지워졌다고요? 시그마라는 건 애초에 1부터 n까지 숫자를 넣어서 다 더하는 거잖아. 1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다 넣어서 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가운데가 다 지워졌다고요. 소거가 일어났다고요.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n하고 n 더하기 1이야. 1 차이 나죠? 한 칸 차이 나지? 얘네 둘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빼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n하고 n 더하기 1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 저기다가 1부터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다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가운데가 다 지워질 거라고요. 양쪽 끝에 있는 녀석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더하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열의 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뭐 이거 교과서에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 연쇄소거라고 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연쇄적으로 소거가 일어나는 걸 미리 이용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책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분분수라던가 분모 유리화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써놔야지 그것도. 부분분수, 분모 유리화 이런 녀석들이 요 단원에 나오거든요. 이거 다 뭐 하려고 나오는 거냐면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야. 1부터 순서대로 숫자는 다 더하는 건데 이런 애들이야. 공식이 다 있잖아.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공식이 없는 애들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 뭐다?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가운데가 알아서 다 지워질 거다. 즉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또 보도록 하죠. 연쇄소거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부분분수 중에 가장 기본 부분분수 이야기를 먼저 좀 할까요? 부분분수라는 건 뭐였냐면 n 더하기 1 분의 1 요런 녀석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게 부분분수인 거지. 사실상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변에 있는 걸 통분하면 좌변 되는 거잖아, 그죠? 통분되어 있는 걸 다시 쪼개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원래 부분분수 공식은 a b분의 1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누가 포인트냐면 얘가 포인트인 거지. 이거.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거. 이걸 찾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통분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쪼개는 거 그게 부분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제 시그마 뒤에 누가 나왔는데 얘 보니까 n 더하기 1분의 1이래. 등차 수열 아니잖아요. 그죠? 등차 아니잖아.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여야 되는데 이건 유리함수예요. 심지어 분모 2차가 들어있는. 아니니까 등차 수열 아니야. 등차 합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등비 수열의 합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수함수가 아니니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냐? 그것도 아니지. 왜냐면 얘가 만약에 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이건 전개해가지고 n제곱 더하기 n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분의 1이거든. 분의 1이라는 건 나누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시그마의 나누기는 방법이 없어요.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걸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제곱 더하기 n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누기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연쇄수고. 이 순서대로 고민을 했더니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네들도 안 되네. 그럼 이거다 라는 건데 얘가 하려면 얘를 써먹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한 칸 차이 나는 거가 빼기로 연결돼야 돼.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연결돼야 돼. 연속되어 있는 숫자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n하고 n 더하기 1이라고. 그럼 저 두 개를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누구다?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1부터 넣어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요게 1 넣은 거고요. 더하기 2 넣은 거고요. 더하기 3 넣은 거예요. 해서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10까지 넣을 거예요. 마지막 숫자 10이니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다 더해보면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더하기 2분의 1은 알아서 소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더하기 3분의 1도 소거가 일어나겠죠. 얘도 앞뒤의 녀석들이랑 소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게 누구다? 맨 앞에 있던 1분의 1 하나와 맨 뒤에 있던 11분의 1 하나가 남을 거다. 그래서 요거 11분의 10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그냥 넣어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다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통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부분분수를 통해서 쪼개시면 되고요. 말했지만 눈치를 뭘로 챌 수 있는 거냐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거듭제곱도 아닌데 n하고 n 더하기 1이네. 연속한 숫자가 두 개 보이지? 그럼 저걸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보면 제가 요거 일부러 여기다 썼는데 안 지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저 순서대로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시그마 뒤에 뭐가 왔어? 그럼 요 녀석이 등차냐 확인해보고 등비냐 확인해보고
공식에 넣는 거냐 확인해 보고 아니면 전부 다 이건데 얘가 되려면 연속한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어차피 안 나와요. 얘네들이 아니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야. 엄청 간단해 보이는 녀석 중에 n이 1에서부터 10까지 n분의 1 이거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숫자처럼 보이죠? 계산해 보면 아니 순서대로 써보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10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긴 건 되게 예쁘잖아. 이거 풀어본 기억이 있어요? 내신 공부할 때? 없어. 이거 풀어본 기억이 없다고. 당연히 없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면 이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중에 없어요. 정말로 얘가 혹시 문제에 나왔다면 아마 여러분 중간 과정에 뭘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이건 통분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고 공식에 넣는 것도 아니고 n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소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안 나와요. 교과서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는다고. 기억이 없는 건 여러분이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어차피 이 중에 다 나온다. 이 중에 다 나온다. 얘네들은 티가 나니까 엄청 어렵게 생겼네. 다 이거다. 다 이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예제로 가볼까요? 예제 2번. 아이고. 저걸 지울 수가 없네. 이렇게 그냥 봐야겠다. 기억하죠? 지우자. 지우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안 지워. 이 참나 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3이 245래요. 일단 시그마 뒤에 2k제곱, ak, 3 이런 애들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찢어가지고 생각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보면 2 곱하기 k제곱이니까 6분의 10 요거보다 1 큰 거 앞에 거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지금 2k제곱 처리한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a에 시그마 k예요. 2분의 10,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마지막에 여기 3은 1에서 10까지 3이니까 그냥 빼기 30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얘가 245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 싹 산수하시면 A는 나오겠지 뭐. 그죠? 산수는 간단한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뭐 제목에 있듯이 저 거듭제곱의 합 공식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유제 3번 엄청 빡세게 생겼는데 분모에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모에 있는 걸 따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일단 둘 다 1에서 10까지잖아요. 뭔가 하나로 합쳐서 뭘 간단하게 할 수 있던가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분모도 둘이 다르게 생겨서 간단하게 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약분되죠. k 플러스 1이 약분된다고요. k 플러스 2가 약분된다고요. 분자에 있는 k 세제곱 마이너스 k라는 건 k로 묶으면 k 더하기 1, k 빼기 1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그지? 이거 지금 밑에 누가 들어있다고? k 더하기 1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이걸 k-1이라고 써봤자 어차피 다시 전개해야 돼.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뒤에 오는 것도 당연히 약분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못 푸니까. 해보면 3k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2인데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k 플러스 2에 3k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k 플러스 2가 있으니까 k 플러스 2가 날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것도 공식으로 해결하면 되죠. 6분의 10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빼기 2분의 10 하나 큰 거 더하기 이거는 뭐 공식에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건 뭐 취향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 네 번째 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할 때 그걸 시그마 7이에요. 그럼 an부터 찾으란 이야기네. 이차 함수 최소값 찾으래. 오 세상에 오랜만에 본다 그죠? 이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봤어요. 뭐부터 봐야 된다? 대칭축 위치 어디? 2분의 n 나만 아는 거 아니지? 2분의 n 이 완전 제곱식 만들란 얘기잖아. 그래서 2분의 n을 집어넣으면 f 2분의 n이라는 건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생긴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가 뭐다? an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 1에서 7까지 시그마 하세요. 그 얘기네요. k가 1에서부터 7까지 마이너스 4분의 n k제곱 더하기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앞으로 던져놓고 6분의 7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7 하나 큰 거. 그래서 요거 산수 싹 하시면 뭔가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분수 혹은 뭐 분모 유리화해서 연쇄소거되는 꼴 나와 있어요. 연쇄소거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수업할 때 계속 그런 용어 쓸 거니까 뭐 뭔지 알아는 두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부분분수 쪼개지는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달달달 외울 거냐? 그건 아니고요. 뭐 알긴 알아야지. 근데 아주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썼는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서 그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고 시그마 뒤에 뭐가 나와 있는 걸 쳐다보고 이게 등차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공식에 넣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뭘 확인한다고? 한 칸 차이 나는 두 세트를 찾을 생각을 한다고요. K랑 K 플러스 1이야. 2K 마이너스 1이랑 2K 플러스 1이야. 한 칸 차이 난다는 건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하나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K 플러스 1이랑 K가 있잖아요. 그죠? 얘네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연쇄소거가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고요. 네. 밑에 보시면 예제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문제로 바로 갈게요. 예제 3번.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저렇게 생겼을 때 A9를 구하세요예요. 자,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얼마인지 안 나왔거든? 근데 등차 수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AN이라는 건 이렇게 해보자고. 4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근데 자 여기 보면 좌변에 1에서 8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이거든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K는 K에 관한 1차 함수예요. K에 관한 1차식 요거 둘을 곱하기로 분모에 연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둘 연쇄소거되는 녀석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보자고요. 1에서부터 8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를 둘이 뺄 거야. AK 더하기 1 마이너스 AK 분의 1에 AK 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쪼갤 거예요. 우변 다시 통분해보면 얘랑 똑같은 녀석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부분분수 공식 이야기했잖아.
a b분의 1은 뭐랑 똑같다?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그러면서 제가 요게 포인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거 되게 복잡한 것처럼 생겼지만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공차랑 똑같은 거야. 등차 수열이라며. 이건 일정하잖아요. 숫자로서. 그쵸? 그래서 얘를 k가 1에서부터 8까지 공차 분의 1에 ak분의 1 빼기 a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얘네 둘은 어쨌든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정확히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시나 가운데가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남을 거다? 맨 앞에 있던 a1분의 1하고 맨 뒤에 있던 a9분의 1하고 이렇게 두 개만 남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라고? 좌변이라고요. 그죠? 옆에서 다시 써보면 d분의 1에 a1분의 1 빼기 a9분의 1 요게 좌변인데 우변에 뭐래요? 9 곱하기 a3에서 a1 빼래. 등차 수열이라며. a3에서 a1 빼면 누가 남아요? 공차 2개 남아요. 2d 남는다고. 이거 분의 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약분해볼까? d하고 d는 어차피 없어지고요. 이렇게 해도 약분이 돼요. 그럼 이제 얘 2 남고 a1은 문제에서 4다 그랬거든. 그럼 4분의 1 빼기 a9분의 1이 9분의 2와 같다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서 뭐 물어봤다고요? 얘가 얼마인지 물어봤다고요. a9. 그럼 이제 넘기고 산수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좌변에 있는 A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부분분수 쪼개듯이 쪼개서 요것만 남기는 거. 이것이 관건이었네요. 그쵸? 뭐 해설도 똑같이 풀고 있으니까. 유제 5번. 아주 전형적인 부분분수 문제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분모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잖아요. k에다가 이 칠판 왜 이러냐? k에다가 앞에 있는 k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녀석 2k 더하기 3이라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쟤네 둘이 실제 숫자는 2 차이 나지만 사실상 한 칸 차이 나는 거나 깜짝이야. 한 칸 차이 나는 거라 마찬가지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 더하기 1, 2k 더하기 3 분의 a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부분분수로 쪼개보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요거 둘이 뺀 거 2k 더하기 3 2k 더하기 1 분의 a 요 a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a 그리고 2k 더하기 1 분의 1 빼기 2k 더하기 3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좌변이라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요거 이제 2분의 a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의 a 밖으로 끄집어내고 얘하고 얘는 말한 것처럼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1부터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인데 그 다음 2 넣으면 바로 5분의 1 빼기 7분의 1로 따라가잖아요.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빼기 9분의 1 바로바로 쫓아가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거 3분의 1 요거 하나 남을 거고 제일 마지막 건 누구 남아? 이거 10 집어넣은 거 2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지. 그죠? 이게 좌변이라고요. 얘가 얼마랑 똑같다? 3분의 10 하고 똑같다 그 얘기라고.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A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여기까지 오면 뭐 그 다음엔 아주 간단한 유리식 산수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이 아파서 그래요. 첫째 항이 4고 등차 수열이래요. A10에서 A5를 뺐더니 10이래요. 뭐 얘기해 주는 거야? 공차 얼마다? 2다. 공차 2다. 그죠? 지금 10번째 항 5번째 항이니까 공차 5개 필요한데 얘가 지금 10이란 이야기니까 공차가 2예요.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공차가 2고 초항이 4래. AN 찾아보면 누가 된다? 4 더하기 N-1의 2. 그래서 2N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AK 플러스 1, AK 요런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쟤네도 그냥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K가 1에서부터 15까지 루트 AK 플러스 1 그러면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야. 그죠? 2K 더하기 4. 아이고,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시그마 뒤에 뭐 나왔는데 등차 아니고요. 등비 아니고요. 공식에 넣는 것도 아니니까 연쇄소거 하는 건데 얘네들이 알아서 한 칸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 둘을 마이너스로 연결할 생각하시면 되고 하필이면 분모에 들었죠? 유리화 하시면 되겠죠. 그죠? 해보면 K가 1에서부터 15까지 분모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뺄 거니까 2 남아요. 분자는 마이너스 달린 게 여기 마이너스 달린 걸 넣을 건데 요거를 제가 앞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K 더하기 2 더하기 2K 더하기 4. 굳이 보기 불편한데 얘를 왜 앞에다 썼냐면 우리가 K에 작은 숫자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1, 3, 3, 5, 5, 7 이렇게 생겨야 지워지는 게 보이지 3, 1, 5, 3, 7, 5 이렇게 넣으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건 작은 걸 앞에다 쓰는 게 신상이 좋다. 문제 풀기 편하다. 그래서 작은 걸 앞에다 써가지고 순서대로 넣어보면 2분의 1은 여기 앞에다 일단 밖에다 두고요. 얘하고 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차피 1밖에 차이, 한 칸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루트 4 얘가 남을 거고요. 가운데 싹 다 지워지고 누가 남을 거냐면 여기다 15 집어넣은 거 15 넣으면 얼마냐? 34야? 이런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요? K 플러스 1이면 이게 뭐야? 이거 맞아? 맞는디? 34? 15 집어넣으면 얼마니? 아이 왜 15야? 16인데. 아이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진짜. 글씨도 못 읽어. 15 아니고 16 16 집어넣으면 36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6 그래서 답은 뭐 2다 이렇게 될 텐데 답이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루트 머시기 더하기 루트 머시기인데 어차피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다. 유리화 하시면 분모에 있는 거 유리화 하시면 분자에 한 칸 차이 나는 거 뭐 꼭 한 칸은 아니고 두 칸, 세 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속되어 있는 숫자를 마이너스로 연결할 수 있고 그러면 알아서 가운데가 쭈루룩 지워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러 가보면 진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뭐 자이스토리 같은 거 풀다 보면 나올 텐데 되게 어렵게 생긴 시그마는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푸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뒤에 레벨 1, 레벨 2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예제 문제니까 바로 시그마가 다 식으로 주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식도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뭘 다 더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다 더해보세요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뭐 하냐면 K번째 오른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시그마를 일단 표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 그냥 숫자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얘를 K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식으로 나타내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얘가 등차인지 확인해보고 등비인지 확인해보고 공식에 넣을 건지 확인해보고 다 안 되면 연쇄소고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본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그마라는 단어는 시그마 합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K번째 오른 녀석이 누구인지 찾는 거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가벼워졌고 그래서 이제 수열의 합이랑 단원을 좀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가볍게 설명하고요. 대신에 이거 나중에 그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다 하면 막상 중요한 순간이 돼서 다 기억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 때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오늘 큰 틀에서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는데 이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수열을 정의한다고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준다고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수열 단원의 맨 처음 예시로 들었던 게 이거였다고요. 1, 3, 5, 7, 9 이렇게 생긴 거 땡땡땡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이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걸 쳐다보고 우리 뭘 했냐면 그래서 AN이라는 게 2n-1이야 이런 거 찾았다고요. 뭐 1 더하기 n-1의 2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수열이랑 같은 수열이에요. 정의하는 방법만 좀 다른 거지. 얘는 그냥 항을 나열해서 얘는 일반 항으로 수열을 정의한 거라고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사실은 같은 수열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수열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겠다는 거고 즉 이 수열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렇고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접해 있다고 표현해요. AN이랑 AN 더하기 1.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이걸 점화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요 용어도 이제 책엔 잘 안 나와요. 옛날엔 있었는데 어쨌든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과 초항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 이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항과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 이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어디선 약간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점화식이라는 말이랑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이랑 어쨌든 수열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인데 이 점화식의 이 원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면 이런 거야. A1이 1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A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를 더해서 A2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A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또 A3가 나온다. 그럼 A3를 또 집어넣으면 A4가 나오잖아요. A4 넣으면 A5가 나오고 이렇게 생긴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얘는 사실은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 찾고 그 다음 거 찾고 그 다음 거 찾아서 아하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는 거라고. 그런데 우린 이걸 쳐다보면 뭐 해요? 다 이거 찾을 생각을 하잖아. 결국 10번째, 20번째, 100번째 오는 게 누구인지 찾고 싶은 건데 이걸 계속해서 나열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몇 개 규칙 찾은 다음에 일반항 찾을 수 있으면 일반항 찾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쳐다보자마자 이게 뭔지 알 수 있으면 일반항 바로 찾으면 좋지. 그래서 몇몇 가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지금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경우에만 나왔는데 이거 말고 사실 몇 가지 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굳이 이거 막 다 나열해가지고 다시 규칙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찾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특별한 몇몇 가지의 경우엔 찾을 수 있어서 찾는다고 하지만 원래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의 본질은 뭐다? 이거다. 이거라고. 이게 뭐다? 노가다 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노가다 하는 거다. 그냥 진짜로 A1 넣어서 A2 찾고, 그거 넣어서 A3 찾고, 넣어서 A4 찾아가지고 각각의 항을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파악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본질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딱 봐서 점화식을 딱 보자마자 이거 뭐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일반항을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노가다에서 A2 찾고 A3 찾고 A4 찾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냥 규칙을 파악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딱 두 개, 등차랑 등비, 그거 두 개만 빠르게 좀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예제를 보러 갈게요. 이름 있는 녀석이 두 개니까 그래서 요 두 개만 먼저 볼 거라는 건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정의가 뭐였냐면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었다고요. 그죠? 그 차이가 동등하다, 차이가 같다는 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다는 거야. n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얘네 둘 사이의 차이랑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같더라.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차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차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앞에 있는 요 두 개씩 잘 짬뽕하면 뭐도 되냐면 요 an 더하기 1을 우변으로 보내고 an을 좌변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뭐 되는 거야? 등차중항 되는 거야. 그죠?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랑 an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야. 이 말도 이게 등차 수열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특징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다 A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오늘 할 얘기는 뭐다? 이거다.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d, 이거 숫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예를 들면 이것처럼 an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거 좌변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2래요. n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숫자 2가 나왔다, 그 소리야. 차이가 항상 2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초항은 어차피 문제에 같이 나올 거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니까 바로 일반항 찾을 수 있다, 그런 소리라고. 되죠? 그럼 비슷한 걸로 얘도 있다고요. 등비 수열. a n 더하기 2 나누기 a n 더하기 1이 a n 더하기 1 나누기 an과 같다. 이게 등비 수열의 정의잖아요. 물론 요식을 잘 조절해 보면 뭐 서로 이항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또 누구다? 일정하다니까 그걸 숫자로 표현해 주면 얘 뭐 얘기하는 거다? 나누어서 숫자가 됐으니까 등비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요. 예를 들면 A1이 3이고 AN 더하기 1이 2AN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AN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을 AN으로 나누었더니 숫자 2가 되는 거잖아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이건 항을 나열해 보지 않아도 점화식 보자마자 등비야! 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라고. 그쵸?
그래서 그 얘기가 책에 나와 있고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지만 지금 얘기하면 문제 풀 때 다시 기억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 때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제로 갑시다. 예제 4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저거 무슨 뜻이라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다. 그 얘기라고요. 빼서 숫자니까 항상 마이너스 1에 차이가 동등하죠.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등차수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 이제 A2가 15다 그랬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다 그랬어. 뭐 당연히 일반항도 찾아질 텐데 구하라고 한 건 K가 5에서 14까지 AK 플러스 1이거든요. 이또 굳이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얄팍한 속임수 14냐? 속임수를 썼는데 AK 플러스 1이라고. 이거 5부터 넣어보면 뭐냐면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14 대입할 거니까 A15까지예요.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인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할 거다. A6 찾고요. A15 찾아가지고 반 나누고 항의 개수 10개잖아.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그냥. 그죠? 그럼 A6이랑 A15는 얘네들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죠. 두 번째 항이 15야. 공차가 마이너스 1에. 그럼 A6은 공차 4개를 더 더하면 되죠. 여기다 공차 4개 더하면 얼마냐? 7이네. 그죠? 아이고. 에이. 공차 4개라는 건 마이너스 8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그쵸? 그래서 A6은 7이고요. A15는 15번째 항이니까 공차 13개 더 해야 돼요. 13개면 마이너스 26인데? 그러면 이제 A15는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래서 이거 다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걸 쳐다보고 아하 이거 등차 수열이야 하는 걸 알아차리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정신이 없네. 7번 유제 7번 수열 AN이 이제 저렇게 생겼대요. 2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에요. 뭐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중항이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이라고요. 뭐 초항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 상태에서 A2가 나와 있고요. A3 더하기 A5가 11이에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아하 A4가 615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등차 중항. 그죠?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네 번째 항과 같다. 그럼 이제 A2 나왔고 A4 나왔어. 이거 가지고 뭐 구하래? A9? A9 구하래. 아홉 번째 항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차 찾으면 되네요. 공차는 4고요. 아이고 왜 이러니? 아이고 아차. 공차는 부러졌나 봐. 어떡하냐? 공차는 4고요. 그걸로 아홉 번째 항 찾으세요니까 여기다가 공차 5개 더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떨어져서 깨졌나 본데. 여덟 번째 문제 보러 가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이랑 AN 더하기 2의 곱과 같대요. 저건 뭐 얘기하는 거다? A 수열이 등 B 수열임을 나타내는 거다. 등 B 중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4고 A3, A5 곱한 게 1인데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다? 아예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각해봐도 되겠죠? A4의 제곱이 1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A4가 1이다 라고 이제 아예 딱 못 박을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이 4고 네 번째 항이 1이래요.
공비 2개 곱했는데 4분의 1 됐네요.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죠. 그걸로 5번째 항도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여기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몇 줄 안 써 있죠. 결국 뭐래요? n에다가 1, 2, 3, 4 차례대로 대입해서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아까 말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본질은 뭐다? 노가다다. 귀납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도미노 같은 거 막 넣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지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실제로 해보라는 이야기라서 결국 노가다 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더하기 1이 KAN 마이너스 1? KAN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A1이 2고 A4가 9래요. 그랬을 때 A2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건 뭐 K가 만약에 1이었으면 등차 수열일 텐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대입해가지고 구해볼 수밖에 없다고요. A1이 2라고 되어 있고 그럼 A2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K A1 빼기 1이에요. A1이 뭐였냐면 2였거든. 그래서 이건 2K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 다음 A3은 KA2 빼기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근데 A2가 이거라며. 그럼 여기다 K 하나 곱하고 1 빼란 이야기니까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방법 없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누구래? 또 여기다가 K를 곱한 다음에 1 빼래. 2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1이래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 9라고.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풀어서 K를 찾으라는 이야기네요. 2K 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0이 0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뭐냐. 이겠지 뭐. 2죠. 그래서 아마 K는 2다 이렇게 될 거고요. 아니 뭐 조립제법 이런 거 써서 해보세요. K 2 맞지? 2 맞아요. K가 2라는 건 다시 와서 보면 A2 얼마란 이야기다? 3이란 이야기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제로 귀찮지만 노가다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이게 일반항 찾는 걸 더 이상 교과서에서 강요하지 않거든요. 교과서에서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수능에서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끽해봤자 4번째 항, 5번째 항, 6번째 항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요. 다 그냥 노가다에서 찾는 거니까. 이렇게 찾는 건데 막 그래서 100번째 항 누구니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라고. 요 정도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노가다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 유제 9번은 얘도 보면 AN이랑 AN 더하기 1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둘이 나누면 저렇게 둘이 뭐 뺄 수는 없고요. 둘이 나누면 식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물어본 게 A5분의 A2예요. 하필이면 얘를 물어본 거야. 근데 주어진 식, 점화식을 보면 AN과 AN 더하기를 한 칸 차이 나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A5분의 A인데 이걸 어떻게 쪼갤 생각을 해야 되냐면 A3분의 A2 곱하기 A4분의 A3 곱하기 A5분의 A4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거 싹 계산하면 다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쪼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다? AN 더하기 1분의 AN이다. 이게 뭐랑 똑같대? N 더하기 2분의 N제곱 더하기 N하고 똑같대. 그죠? 물론 이것도 이제 조금 요령을 부려보자면 N 더하기 2분의 N
n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굳이 얘 왜 이렇게 쪼갰냐면 어쨌든 1부터 하나씩 큰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대입할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보면 A3분의 A2라는 건 요 n에다 2 대입한 거니까 2 대입해보면 4분의 2 곱하기 3이야. 그 다음 A4분의 A3이면 n에다 3 집어넣은 거니까 3 넣어보면 5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마지막 A5분의 A4는 n에다 4 넣은 거니까 6분의 4 곱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해보면 4 곱하기 5는 이렇게 날아갈 거고 6은 이렇게 날아가겠다 그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다? 10이다 그 얘기라고요. 얘가 답이에요. 그럼 얘도 봐. AN이 누구인지를 직접 찾지 못해요. 일반항을 실제로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반항을 찾아서 뭐 A2랑 A5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둘 사이의 관계식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잡하게 생겼어요. 2an 더하기 1이 an의 제곱 빼기 3an이래요.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나왔어. 근데 지금 뭐 어디까지 더해서 3이 됐으면 좋겠대.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그냥 노가다는 거야. 그죠? 자, A1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식을 약간 먼저 바꾸고 그랬다. AN 더하기 1이라는 건 2분의 AN의 제곱 빼기 3AN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계산해 보자고요. A2라는 건 2분의 A1의 제곱 빼기 3A1이고요. A1이 1이니까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거기서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A3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A2 제곱 빼기 3A2를 반으로 나눈 건데 A2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3 뺐다고 나누기 2 했다고. 그럼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A4는 A3의 제곱 빼기 3A3 나누기 2 이렇게 생겼는데 4에서 6을 빼고 반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돼요. 그 다음 A5는 A4의 제곱 빼기 3A4 나누기 2인데 이건 계산해 보나 마나 2예요. 왜 2냐면 마이너스 1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그죠? 봐봐.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의 값이 정해지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AN이 누구냐에 따라서 AN 더하기 1이 결정나.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며.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도 집어넣으면 어차피 2가 나올 거라고요. 똑같은 산수를 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이 뒤로는 해보나 마나 뭐다. 마일 2, 마일 2, 마일 2 얘네들이 반복될 거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식이야.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SN을 찾아보면 S1은 1이고요. 그 다음은 0되고요. 그 다음 2되고 그 다음 1되고 그 다음 3돼요. 여기서 처음으로 수열의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M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다? 5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걸 제일 작다고 표현한 이유는 뒤로 더 가다 보면 3이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어쨌든 얘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냥 M이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없는데. 있구나. 어쨌든. 네. 그래서 얘는 A라는 수열이 누구인지 일반항으로 얘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항 찾으라고 나온 문제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막 하다 보면 규칙이 찾아질 거다. 이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순환한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주제는 수열의 기납 특정의 마지막 주제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약간 맥 빠지는 소리를 하나만 하자면 좀
이 뭐죠? 수능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이거 말고도 낼 게 많고 뭐 증명하는 방법인데 굳이 뭐 증명 뭐 이런. 근데 이거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만 짧게 빨리 하고 가자면 내용은 이런 건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귀납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앞에 있는 거랑 좀 생뚱맞은 주제죠. 근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명제를 증명하는 건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했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라는 게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다 있잖아요. 이거. 얘를 실제로 증명했잖아. 어떻게? n 더하기 1 세제곱 빼기 n 세제곱이 뭐다 해가지고 막 숫자 넣어서 쭉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거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귀찮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혹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것이 귀찮으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1학년 때 명제단원에서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귀류법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접 증명법의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도 어떤 명제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거 얘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 죄다 참인 것만 나와요. 참인 녀석인데 이걸 귀납법으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참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하는지 우린 이미 예상할 수 있다고 시작부터.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도미노 같은 건데 봐봐요. 첫 번째 오는 녀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K번째 오는 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건데 K번째 게 쓰러지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쓰러진다는 것만 보여주면 첫 번째가 쓰러지니까 두 번째 쓰러지고 두 번째가 쓰러지면 세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지면 네 번째 쓰러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쓰러진다 그런 이야기야. 마치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첫 번째 항 넣어서 두 번째 항 찾고 두 번째 항 넣어서 세 번째 항 찾고 세 번째 항 넣어서 네 번째 항 찾는 거와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도 귀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성립하는 걸 보여주자면 이런 건데 예제가 약간 좀 더럽더라고요. 더러워도 어떻게 해야지. 어디 갔냐? 네. 자, 이 녀석인데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등식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가 박스, 나 박스에 들어가야 될 식 또는 숫자들을 찾아가지고 결국 계산하세요 이거밖에 못 물어봐요. 이걸 전체적으로 써보세요 이런 건 안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가, 나에 어떤 녀석이 들어갈 건지만 잘 유출해 보시면 되는데 글자가 너무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 위에 있는 식은 저도 처음 보는 식이에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너무 아는 거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이상한 녀석을 일부러 주거든요. 해보라고. 근데 이 가나 나 박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대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앞뒤에 있는 거만 눈치껏 싹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봐요. n이 1일 때
좌변 계산하면 이거래. 그런가 보지 뭐. 우변도 계산하면 이거야. 당연히 성립해요. 말했잖아. 참이 녀석이라고.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n을 m이라고 해서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그럼 여기 n 자리에다가 m을 대입한 게 참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야? m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볼 건데 얘가 들어있는 걸 보면 여기 등호 붙어 있죠.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지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 보시면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이 이거야. 이거야. 둘이 똑같이 생겼죠. 시그마 뒤에 들어있는 식 자체가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뭐가 다르다? 시그마의 위의 끝이 다르다고요. 1부터는 똑같은데 얘는 m 더하기 1까지고 얘는 m까지예요. 그게 다르잖아. 그럼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k 자리에다가 m 더하기 1을 집어넣은 요 식이 여기 와야 돼요. 지저분해져 버렸네. 시그마 뒤에 붙어있는 요 식에 k 자리에다가 m 더하기 1 집어넣은 게 와야 돼. 그래야 좌변 우변이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식이 예쁘게 안 쓰셔도 돼요.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다? k 자리에 m 더하기 1 집어넣은 거. m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2에 m 더하기 1 빼기 m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게 가에 오면 된다고요. 근데 뭐 간단히 해보면 이제 m 더하기 1, m 더하기 1 사라지니까 2가 남아서 뭐 2에 m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이게 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제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될 텐데 가하고 가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지. 이거 통째로랑 얘랑 둘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거 통째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봐봐. 1에서부터 m까지 k 어쩌고 저쩌고 1에서부터 n까지 k 어쩌고 저쩌고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1 요거. n 들어갈 자리에 m 더하기 1이 들어갔잖아요. 요거 하나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2를 하나 더 곱한 거잖아요. 지수가 더하기 1이거든. 그럼 이 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 n이라고 써있는 자리에 m 쓴 게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없다고 치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n 대신에 m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그냥 2의 1제곱이라고. 밖에 2 여기 붙어 있잖아.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가에 뭐가 들어간다? 아니 나에는 뭐가 들어간다? 2에 m 더하기 2 빼기 2 m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하래? 가에다가는 4 대입하고 아니지 가에다가는 5 대입하고 나에다가는 4 대입해서 산수하래요. 이거 더 예쁘고 간단하게 나타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숫자 대입해서 산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시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쉬운 거 내기 좀 그러니까 예제나 유제로 조금 어려운 식 갖다 놓고 찾아보세요 한 건데 어렵게 생겼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오, 너무 오래 했는데? 요거 영상 보고 있는 사람은 역시나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이번에는 1357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아, 너무 치사한가? 1357이라고 보내. 밑도 끝도 없이 1357. 자, 유제도 요 11번도 한번 볼게요. 이 이상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아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2일 때 좌변 보래요. n에다 2 집어넣으란 이야기인데
숫자가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잠깐 확대를 해서 보자면 자 여기에 지금 2의 k제곱 분의 1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이 2일 때 좌변에 2 이렇게 집어넣으면 k에 1도 넣고 2도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2의 1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2분의 1이고요. 요거는 16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16분의 16분의 9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자 이제부터는 요령을 살짝 부려보자고요. 나는 여기 등호 붙어 있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둘이 같아진다고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여기 1하고 1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도 빼고 얘하고 같아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나를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나는 요 녀석을 좌변으로 던지면 되죠. 즉 나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 마이너스 2의 m제곱분의 m제곱인가? 2의 m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m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이거 맞나? 그리고 얘도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더하기로 바뀌죠. 2의 m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나에 그냥 이거 들어가면 돼요. 물론 책에 찾아보면 해설 찾아보시면 이걸 되게 예쁘게 정리해놨거든요. 정리 안 해도 돼. 최종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나에다가 나에 알맞은 식을 fm이라고 했을 때 3 집어넣고 2 집어넣으래. 이 숫자 넣어서 산수할 거라고 어차피. 물론 예쁘게 식을 나타내면 좋지. 보기 숫자도 좀 더 빨리 산수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이걸 정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정리 안 해도 돼. 그냥 나의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두고 마지막에 뭐 하래? 2 넣고 3 넣고 산수하래. 2랑 3 넣고 산수하면 되지 뭐. 유리수 산수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나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그 뒤로는 봐봐요. 나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또 다른 새로운 박스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안 봐도 돼 이제. 끝! 가는 방금 전에 찾았고요. 나는 이거야. 여기다가 2 넣고 3 넣고 산수만 하면 끝. 오케이? 수학적 계산법은 이래서 잘 안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어처구니 없지만 이 내용 몰라도 그냥 막 풀린다고요, 문제가.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책에는 있으니까. 우리 뒤에도 보시면 레벨 2에 한 문제 나와 있고요. 레벨 1이나 레벨 3는 없고 대표 기출 문제도 당연히 이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수학 1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수학 2는 뭐 제가 문자로도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수학 2는 달릴 거니까 수학 1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합시다.